수수 나무 누나 잘 잤어. 아침 인사. 아침 인사. 나무 누나 잘 잤어. 어디 보자 나무 누나. 나무 누나 잘 잤어. 며칠 전 어제까지도 잘 걷던 나무가 갑자기 엉덩이 드는 걸 힘들어했다. 디스크 문제인지 아니면 나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관절 이용성 때문인지 당일에 바로 원인 파악을 위해 MRI를 찍었고 다행히도 디스크 문제는 아니었지만 역시 고관절이 많이 안 좋았다. 이날 병원비는 212만 원이 나왔다. 너무 태우는 거. 일어나라 그래. 갈 수 있나? 나무 일어나봐. 갈 수 있어? 어이구, 어이구, 자, 한번 가보자. 나무, 가보자. 가보자. 아직도 힘든가 봐. 조금만 앞으로 가봐. 싫어? 엉덩이 들어줘. 엉덩이 들어줄까? 자, 들어줄까? 이렇게 해볼까? 됐어. 가보자. 앞으로 가보자. 다음에 가보자. 가봐. 그렇지. 타려고 한다. 어이구. 어제보다는 좀 부족했나? 좋았어. 됐나? 잘 갔다 와. 갔다 올게요. 나무 어디 보자. 나무 산책 잘 갔다 와. 잘하고 와. 나무는 2년 전 유전적인 질환인 고관절 이용성 판정을 받았어서 최대한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 그 이전에도 어릴 적부터 엉덩이를 흔들면서 걸어서 6개월 때쯤 항상 가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만 했지 패닉 검사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1살 이전에만 받을 수 있는 패닉 검사를 병원에서 자세히 알려줬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대로 키우는 반려견이 나무가 처음이었던 나도 그런 정보를 몰랐어서 교정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나중에서야 더 나빠진 것을 발견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나무는 5살이고 올해 9월이 지나면 곧 6살이 된다. 중형견 6살이면 사람 나이로는 40대쯤 접어드는 것 같다. 그렇다고 아직 이렇게 못 걸을 나이는 아니지만 고관절 이용성은 아무리 관리를 해줘도 관절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나빠지겠지만 그 시간을 조금이나마 늦추는 것이 관리인데 이 관리라는 것은 일단 관절을 덜 쓰게 하는 것,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것과 관절 관련된 영양제를 챙겨 먹이는 것, 이런 것들 뿐이었다. 실외 배변을 하는 견종이라 하루에 3-4번 산책에 강아지 놀이터를 매일 갔었는데 고관절 이용성 판정을 받고 나서는 놀이터를 거의 가지 않았다. 그리고 산책은 2번으로 줄였다가 배변을 너무 참는 거 아닐까 해서 이전보다 짧게 3번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 산책을 줄이고 관절 영양제 먹이는 것은 꾸준히 잘 지켜줬으나 체중 조절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일단 놀이터와 산책을 줄이다 보니 움직임이 줄어서 살이 찐 것도 있고 뒷다리가 아프다 보니 앞가슴 쪽에 힘을 주고 걸어서 앞다리도 좋지 않다. 흉부가 커지고 살도 다 그쪽으로 갔는지 체형이 더 불어나 보인다. 움직임이 줄어든 것에 비해 식사량을 대폭 줄이지는 못했다. 줄였다고 생각하고 급여하긴 했는데 더 적게 줬어야 됐나 보다. 그리고 미련한 보호자는 사료 그람수만 줄여서 밥을 줬는데 사료의 종류별로 칼로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 강아지에게 맞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그람수로 급여를 했어야 했다고 한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했지만 너무 무지했다. 이럴 땐 정말 나보다 먼저 강아지를 키워봤거나 함께 키우면서 여러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도움이 된다. 보호자의 정보력에 따라 내 개뿐만 아니라 개를 케어해야 하는 견주의 삶의 질까지도 달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나무는 아기 강아지 때부터 유난히 먹는 것을 좋아했다. 진돗개들은 대부분 자신의 식사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편인데 우리 나무는 그런 거 없었다. 나무는 심지어 약도 먹는 거라며 쓴 약도 매우 맛있게 잘 먹는다. 먹는 것과 놀이터에서 놀고 산책하며 친구 만나는 게 견생의 낙인 내 강아지에게 놀이터도 줄이고 산책도 줄여야 한다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먹을 것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졌다. 일 터지고 후회하면 뭐하나. 보호자는 마음이 약하면 안 된다.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리고 독하게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러면서도 활동량이 줄어서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딜레마다. 나무친구 몽실이도 슬개골 때문에 다리를 가끔씩 절기도 한다는데 한 끼는 사료 말고 생식을 하면 근육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것 같다고 추천을 해줬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단단하게 하려면 수영이나 수중 러닝머신, 도구 피트니스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침을 맞거나 레이저 치료, 주사 치료 등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고관절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이제부터 재활은 꼭 필요하다. 월에 100만 원씩은 깨질 각오를 해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며 먼저 고관절 수술을 한 친구의 보호자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하셨다. 나무도 진통제 먹으면서 산책 제한하고 재활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통증은 있을 것이고 그래도 관절은 갈리고 변형이 생기는 상황일 것이다. 고관절 문제에 있어서는 나무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수술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MRI 찍고 일주일 뒤에 외과팀에서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려주신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최대한 관절을 쓰지 않고 쉬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나무는 무조건 집에서는 절대 배변을 안 하는 똥꼬집 실외 배변견이다. 그래서 산책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개모차에 태우고 배변 산책만 시켜주고 있다. 근데 또 진통제 먹고서는 통증이 덜한지 걷고 싶어 해서 조금씩은 걷게 해주었다. 근육이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개모차를 미리 사두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다리가 아프지 않아도 외출 시 실내 건물에 들어가거나 야외에서 잠깐 대기할 때 정말 유용하다. 나무도 다행히 개모차를 편안해하고 타는 걸 좋아한다. 맨 처음엔 안 타려고 난리쳐서 훈련이 조금 힘들었지만 자기가 다리 아프게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을 냄새 맡고 구경할 수 있으니 내심 엄청 즐기는 것 같다. 나무를 개모차에 태우고 내려주고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 내 오른쪽 어깨에도 찌릿한 통증이 생겼다. 집에서 이제 9개월 된 9kg 우리 아가도 들었다 놨다 하느라 어깨와 손목 관절이 시큰한데 24kg의 나무까지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 나도 무리가 오나 보다. 그치만 내 어깨 관절의 이 통증보다 얼마나 더 아프면 나무가 뒷다리를 들지 못했을까? 나의 이 어깨 통증이 얼마나 아파야 팔을 못 들 정도일까? 하며 나무의 통증이라도 가늠해보고 싶어서 혹은 나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팔을 쓰며 어깨 통증을 가만히 느껴보곤 한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파서 나무의 통증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지금껏 참아왔을 나무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이고, 아유. 나무 기다려. 개모차 가져올게. 아휴, 가지려고. 쉬었으니까 다시 탈까? 이렇게 아플 때는 정말 실내에서도 배변하는 친구들이 부럽다. 진돗개들은 수술을 했어도 무조건 밖에서 싸겠다고 안에서는 참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거의 실외 배변을 심하게 고수한다. 고지식한 조선의 선비님들. 이럴 땐 유도리 좀 발휘해주면 안 될까? 나무를 데려오기 전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만약 개를 데려온다면 내가 정말 거덜나서 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내 개와 함께 나앉을 거라고. 그만큼 내가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내 개를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리고 또 진짜 거덜나더라도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다. 나무를 먹여 살리려면 뭐든지 했을 거다. 지금도 나는 해외 구매 대행도 배우고 있고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고 수강생 코칭도 하고 있고 경매 투자 강의도 듣고 있고 전자책도 쓰고 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배워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 채널에 광고가 들어오면 우리 나무와 맞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안 받을 때도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고 있다. 물론 하게 되면 앞광고로. 유튜브에 뛰어든 것도 우리 나무를 집에서 돌보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였다. 작년까지는 정말 알바 수준이었던 수익이지만 올해부터는 웬만한 직장인 수준으로 벌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것마저도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끔 댓글에 개를 이용해서 돈 번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물을 학대하거나 아프게 하면서 돈을 번다면 정말 나쁜 것이지만 난 내 강아지와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돈을 버는 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왕이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유튜브로 번 돈은 거의 나무에게 쓴다.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가끔은 내가 부자였다면 유튜브를 했을까 싶고 저런 소리 안 들어도 됐을 텐데 싶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또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고 즐기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어서 시작한 걸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새 식구도 생겼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더 유튜브 열심히 해서 더더 많이 벌 거다. 쉽게 돈 버는 것 같아서 배 아파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시라. 유튜브도 마냥 쉽지만은 않다. 가끔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걔를 나보다 더 잘 키워줄 좋은 환경에 보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차라리 내 가족을 어디 보내기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이것은 사람 아기를 낳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걔에게 주인은 전부이다. 걔에게는 오직 그 사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부잣집에 보낸다고 해도 주인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건 그 개의 세계가 무너지는 충격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생 살아는 게 정말 복잡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변수마저 극복하겠다고 다짐하고 나는 나무를 데려왔다. 개만 키우고 살 생각이었던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얹혀 살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거기가 더 좋은 환경이라며 나무를 두고 오지 않았다. 결혼 준비를 하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느라 나무와 함께 할 수 없던 시기가 있었는데 한 달 반 정도 가정 펫시팅을 맡기고는 상황 정리 후 다시 나무를 데리고 왔다. 아이를 가져서 임신하고서도 나무와 함께 산책을 했다.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친정엄마가 나무를 돌봐주셨는데 만약 엄마가 돌봐주지 못하시는 상황이었다면 돈을 써서라도 평이 좋은 강아지 호텔에 호텔링을 했을 것이다. 개를 키우는 데는 많은 돈이 든다. 돈이 없으면 안 키우는 게 맞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각오까지 같이 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잘 사는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고생하고 발로 더 뛰어야 개를 키울 수 있었다. 돈 버느라 고생하고 강아지 돌볼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왠지 이 내용에서 개를 사람 아기로 바꿔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건 나만의 생각일까? 응가 해. 아이고 이제 응가도 하긴 하는구나. 됐어? 가서 개모차 타. 내가 치울게. 일로. 이런 고생하지 않으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나서 강아지를 데려오시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저질러 버렸다. 가자. 응가했으니까 집에 가자.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개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영혼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상황도 안 되면서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위로받기 위해 데려온 것이다. 나 때문에 내게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포기하지 않았고 최대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걷는다. 그래. 아이고 조금 걷는다. 그냥 잘하고 있어. 회사를 다닐 적에는 점심시간에 차로 20분 거리인 집까지 가서 배변 산책을 해주고 다시 왔다. 점심은 짧게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나무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다. 그 버티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우울해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던 20대 중반의 나에게 나무가 와준 뒤로 내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려 했던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강아지 교육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니게 된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나마 집에서 나무를 돌보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이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받쳐주고 있어서 가능한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다. 나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검사비와 수술비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인공고관절만 해도 한쪽 다리에 800에서 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나무는 양쪽이 다 안 좋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 2배의 비용이 든다. 그리고 검사비, 입원비, 기타 비용 등을 생각하면 거의 병원비만 2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더 공부하고 더 벌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도움도 요청할 생각이다. 나무가 없었다면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천사 같은 예쁜 아가를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나무가 내 인생을 구원해준 만큼 나무가 아프더라도 어떤 모습이더라도 나는 나무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나무가 견생을 다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날이 오면 후회하지 않고 잘 보내줄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들어가? 들어가나? 응, 들어간다.
물 먹느라고. 아이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나무 엄마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